나는 솔로 24기 옥순. 당신이 몰랐던 7가지 사실. 1. 옥순의 가족과 학력 논란. 옥순의 어머니는 과거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지만 어린 시절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옥순의 대학 학력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주기 전 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한 것으로 보이며 LGU+에서 근무했던 전 동료가 이 사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주기 전 대학교에는 실제로 음악과가 있으며 성적이 우수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옥순의 성형 논란. 옥순의 얼굴 변화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의 볼에 비정상적인 페임 현상이 보였으며 네티즌들은 이것이 실리프팅 피부를 당기는 시술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유튜브 댓글에서 자신의 성형이 실패했다고 직접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이 공개한 과거 사진에 따르면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으며 성형 수술 및 치아 교정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옥순의 TV 출연 목적 논란. 광수는 방송 출연의 주요 목적이 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5급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방송 중에도 이를 강조하면서 5급 사무관 퇴사 관련 서적을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 프로필에서도 현재 스타트업 대표가 아닌 전 공무원으로 표기하며 여전히 공무원 퇴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옥순의 신분 세탁 의혹. 옥순의 KT 동료들은 그녀의 본명이 광노라고 주장했으며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에서는 구미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을 만날 때는 설아, 설이 등 다양한 가명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픽업 아티스트 PUA, 꽃뱀 강좌를 수강하고 강사로 활동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해당 내용을 묻는 댓글은 옥순이 직접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 네티즌은 옥순이 실제로 꽃뱀 강사였다. 내 친구가 서울역에서 번호 따기 미션 코칭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를 지우려고 수강생과 대표까지 차단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옥순 완전 양아치다, 사기꾼이다, 가짜 코스프레를 일삼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5. 옥순의 과거 픽업 아티스트 활동 논란. 옥순이 과거 픽업 아티스트 PUA 활동을 했다는 폭로가 등장했다. 픽업 아티스트란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부는 꽃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연애를 가장하는 사람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옥수는 배드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설아라는 예명으로 강사로 활동했으며 수강생들을 이끌고 이태원에서 번호 따기 미션을 진행했다고 한다. 강의가 끝나면 직접 실습을 시켰으며 강남역과 삼성역에서는 증권 매직장인들을 공략하는 챕터도 진행되었다. 한 네티즌은 옥순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사실상 쫓겨났다며 현재 해당 모임과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후 옥순은 자신의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고 카페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순과 픽업 아티스트 모임의 정체. 네티즌들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한 남성이 친구의 소개로 사교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옥순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당 모임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었으며 조사해본 결과 픽업 아티스트들이 운영하는 강의 및 네트워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그룹은 대기업 임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 이 네티즌이 의심을 품고 질문하자 곧바로 차단당했다고 하며 이를 계기로 옥순이 과거 꽃뱀 강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옥순의 사교 모임 활동과 남성 접근 방식. 또 다른 네티즌은 작년 10월 이태원에서 열린 한 사교 모임에서 옥순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녀는 몇몇 여성들과 함께 남성들에게 합석을 집요하게 요구했으며 예비 신랑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네티즌의 친구는 이후 옥순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새해가 되자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옥순은 선아 또는 설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나이를 9살이나 속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올해 초 이태원에서 다시 옥순을 목격한 네티즌은 그녀가 적극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픽업 아티스트 논란이 불거지자 역시 의심했던 게 맞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옥순,
픽업 아티스트 활동 및 법정 소송 논란. 최근 옥순이 픽업 아티스트 강사로 활동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픽업 아티스트 PUA는 남성이 여성의 관심을 끌고 유혹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옥수는 여성으로서 남성을 대상으로 유혹하는 강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처음엔 수강생으로 시작했지만 적성에 맞아 강사로까지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옥순이 강사로 활동했던 곳은 배드스타일이라는 업체로 그녀의 강의 내용에는 여권 따역으로 혼인 유도 스킬, 결혼 성공률 노하우,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법, 남자에게 투자받는 원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옥순의 활동을 폭로한 동창과 네티즌들. 옥순의 중학교 동창은 그녀의 PUA 활동에 대해 폭로했다. 옥순이 강남역, 삼성역 등지에서 증권맨 공략 강의를 했다. 직접 나가서 유혹하는 실습도 진행했다. 옥순은 실제로 수강생이었는데 나중에는 강사로 활동하게 됐다. 그러나 옥순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 위반 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옥순이 피곤해서 모임을 나간 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방송 출연으로 신분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대표와의 갈등 끝에 법정 소송까지 갔다. 라고 밝혔다. 그 이후 옥순은 관련 카페에서 자신의 글과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다. 옥순의 목격담 및 추가 폭로. 옥순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은 그녀가 방송 출연 이후 기존 수강생들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명의 네티즌이 옥순을 목격한 경험을 공개했다. 배드걸 라이프 회원이었던 네티즌. 옥순이 강사명 설아로 활동했다. 한 달에 한두 번 유료 강의를 했고 강의 후에는 이태원에서 번호 따기 번따 미션을 진행했다. 방송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플러팅했으며 실제 미션에서는 공격적인 태도로 불쾌감을 주었다. 이태원에서 옥순을 목격한 네티즌. 작년 10월 친구들과 이태원에서 만났는데 옥순이 합석을 요청했다.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거절했으나 옥순이 다른 사람들도 유부남이냐? 라며 집요하게 물었다. 그 이후 친구와 인스타 마팔을 했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상함을 느껴 차단했다. 나중에 방송에서 옥순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픽업 아티스트가 사실상 꽃뱀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 6. 옥순의 리플리 증후군 및 허언증 의혹. 또한 방송에서 보인 모습과 실생활에서의 태도가 크게 다르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옥순이 자신의 삶을 과장하고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녀는 최근 베트남 가족 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지만 해당 사진이 사실은 2019년에 촬영된 것이었다. 또한 유튜브에서 청담 트리드 방문 영상을 공개했으나 가격 변동으로 인해 2년 전에 촬영된 영상임이 밝혀졌다. 2023년 뮤직 페스티벌 방문 인증 사진도 실제로는 2022년 행사에서 찍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옥수는 자신을 부잣집 딸 유복한 가정 출신이라고 소개했지만 네티즌들은 그녀가 충청도 출신이며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옥순의 허세 및 부자 코스프레 논란. 옥순은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연출하며 자신의 SNS에 부유한 생활을 강조하는 게시물을 꾸준히 올려왔다. 그녀는 트리마제에 거주한다는 듯한 사진을 게시했지만 이후 유튜브 영상에서 전세라 도어락이 없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커졌다. 또한 명품 가방을 공개하면서 브랜드 로고를 손으로 가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가짜 명품 일명 짭을 소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옥순의 허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람보르기니를 타거나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사진을 올리며 최근 방문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 해당 사진들은 2023년에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베트남 가족 여행 사진도 마찬가지로 2019년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네티즌들의 의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그녀는 상속녀, 부잣집 딸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SNS에 사치품 및 여행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하지만 게시물들이 대부분 과거 사진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부자 코스프레로 남성을 유혹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옥순의 거짓 주장과 실체. 옥순은 자신의 경제적 배경을 과시하며 아빠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외할아버지는 부동산 부자다. 엄마가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식의 글을 올려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네티즌들 사이에서 옥순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이제 터뜨려도 되는 거지? 깡패, 생양아치, 거지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옥순이 부를 과시하며 남성들에게 어필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그녀가 방송에서 24억이라고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지방 출신이며 지방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왕십리 빌라에서 자취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도가 더욱 떨어졌다. 또한 방송 중 옥순이 젤리를 떨어뜨렸다고 말하자 영식이 이를 듣고 떨쳤다. 사투리 아니냐? 라고 묻는 장면이 있었다. 이에 당황한 옥순은 쉿, 누나 서울 여자야. 라고 답했지만 영식은 아닌 것 같다. 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러한 언행들이 겹치면서 옥순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7. 손자와 옥순의 관계. 손자의 블라인드 모임 활동 및 논란. 손자는 과거 블라인드 모임에서 모임장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네티즌은 손자가 모임장일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방송에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임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너무 나대서 모임원들 중에서도 손자를 엄팔한 사람이 많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손자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나이 많은 여성들과 어울리는 반면 젊고 예쁜 여성들을 견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손자의 술자리 대화 및 태도 논란. 손자는 과거 블라인드 모임에서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상당 부분이 남성과의 잠자리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폭로도 나왔다. 현재 손자는 본인에 대한 비판 글들을 모두 캡처하여 공개하며 네티즌들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블라인드 모임장 시절 논란과 페미니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4기 손자와 옥순의 불화설. 방송 초반부터 손자와 옥순 사이의 불화설이 제기되었다. 손자는 자신의 스토리에 남자 만나려고 성형하고 모든 걸 바꾸는 여자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24기 옥순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 옥순이 여자 출연자들 중 유독 손자만 팔로우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손자는 외일 가명이 아닌가요? 라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손자님 왜 언팔했는지 헐 들켰다라는 대댓글을 남기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욱 분명해졌다. 심지어 이 댓글을 고정 게시물로 설정하면서 불화설이 확산되었고 이에 맞서 손자도 손자 vs 옥순 저 언니 뭐야? 라는 문구를 스토리에 올리며 간접적으로 대응했다. 출연자들의 사적 모임에서도 손자와 옥순이 함께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피식대학 촬영 당시에도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현재 현숙, 정숙, 옥순, 영숙이 한 팀으로 뭉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기 옥순의 24기 옥순 저격글. 24기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15기 옥순이 24기 옥순을 겨냥한 듯한 저격글을 게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절대 마음에도 없는 남자한테 여지를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엄마 말 듣길 잘했다. 덕분에 본의 아니게 사랑, 결혼, 우정, 사업, 온갖 걸 다 챙겼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이 24기 옥순이 남자들에게 지나치게 플러팅 유혹하는 행동을 꼬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옥순은 곧바로 그럼 내가 해봐. 남자들이 다 넘어오는지. 넌 아무리 해도 안 돼. 인정하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한 네티즌이 영철이 옥순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댓글을 남기자 옥순은 안 넘어갔겠지만 스토킹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알겠죠? 내 잘못도 있다는 말에 응, 내 지은이야. 넌 보지 말아라고 응수하며 논란을 키웠다. 천상계 골반 안유진, 당신이 몰랐던 10가지 사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유진을 실제로 보았을 때 화면보다 더 매력적이고 차가운 미인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입체적인 얼굴은 직접 봐야만 느낄 수 있으며 보는 이들 모두가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얼굴은 귀여운 강아지를 연상시키지만 그녀의 몸매는 훌륭하고 특히 골반과 각선미가 아름답습니다. 팬들 중에는 그녀의 매끈한 다리에 반한 이들도 많습니다.
유진은 4세대 아이돌 중에서도 이미지로 주목받는 장원영 옆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초반에 장원영이 주로 맡았던 센터 자리를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을 키워 춤 실력도 뛰어납니다. 그녀는 상결 프리패스상, 한국인이 좋아하는 얼굴상 등으로 자주 언급되며 실제로 한국 부모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K-팝 여자 아이돌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에 비례하여 미성년자의 선정성 논란이나 악성 유튜버의 임신설 논란 등 여러 논란이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유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명 안유진, 2003년생으로 나이는 21세입니다. 키는 173cm이며 혈액형은 O형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타쉽에서 약 1년 4개월의 연습생 기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에 살던 시절 친구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고척돔에서 열린 멜론 뮤직 어워드를 보고 아이돌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을 본 후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반대할 줄 알았던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유진의 꿈을 흔쾌히 지지했다고 합니다. 4세대 걸그룹의 대표주자로서 보컬, 댄스, 비주얼, 예능, 리더십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원영과 함께 아이브의 센터를 맡고 있으며 무대 및 단체 사진에서도 장원영과 함께 중앙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센터 분량은 장원영이 더 많지만 유진은 인트로나 후렴 같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센터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댄스 브레이크 파트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아 체감상으로는 안유진이 더 센터 분량이 많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편 유진은 2003년생으로 데뷔 당시 16세였습니다. 걸그룹 활동 중 무대 의상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블랙 티셔츠와 미니 스커트를 입고 무대에 올랐는데 블랙 티셔츠 위에 입은 파란색 브래지어와 와이어 후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안유진은 만 18세로 미성년자였고 그런 그녀에게 속옷을 연상케 하는 의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팬들은 소속사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짜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해당 채널은 2012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700개의 아이돌 관련 영상을 올렸으며 가짜 열애설, 외모에 대한 악플, 성형 여부를 비롯해 멤버들의 임신이라는 거짓 뉴스를 양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영상은 유진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채널은 지금 난리난 아이브 안유진 아기 임신이라는 썸네일과 함께 아이브 안유진이 임신 사실이 드러나 제대로 망했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유진에게 임신 사실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팬들의 비판을 받은 후 해당 채널은 결국 해당 영상의 댓글을 막았습니다. 이 채널은 안유진 외에도 아이브 멤버, 에스파 멤버 윈터가 출산했다는 거짓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올라온 채널은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현재 비공개 상태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형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부적절한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뿅뿅 지구 오락실 촬영을 계기로 이은지, 미미, 이영지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촬영 중 멤버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졌고 유진은 이들과 모두 마팔을 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즈원 멤버 중 처음으로 팔로우를 맺었습니다. 특히 한 살 언니인 이영지와 자주 붙어다니며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 반말을 주고받으며 촬영 이후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장난스럽고 쾌활한 성격이어서 멤버들과 유쾌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빠르고 설득력이 뛰어나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우상 아이돌로 자주 언급되며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와 큰 키 덕분에 성숙한 이미지를 줍니다. 데뷔 전부터 여러 광고 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뛰어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아큐브 렌즈 광고에서의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찾아보게 만든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유진은 언어 감각이 뛰어난 편인데 일본어 실력은 이미 수준급이며 아이브 활동을 준비하면서 영어 실력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해외 팬들과 통역 없이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 언어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안유진이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바라며 그녀가 항상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시아라 사토미는 일본에서 미모와 연기력을 모두 겸비한 배우로 손꼽히며 한국의 김태희처럼 압도적 미녀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외모뿐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일본 여성들이 닮고 싶은 연예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또한 일본 잡지에서 가장 매력적인 입술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시하라 사토미가 더욱 유명해진 계기 중 하나는 일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야마구치 타치야와 함께한 설정극에서 나왔는데요. 그녀가 고맨이라고 말한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며 큰 화제를 모았어요. 이 짤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이시하라 사토미를 잘 모르더라도 그 장면 하면 아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그 장면 하나로도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성형설이 거의 없고 어릴 적부터 외모가 뛰어나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뛰어난 외모와 매력 그리고 실력 있는 연기력 덕분에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물론 이처럼 주목받는 만큼 논란도 많았는데요. 끊임없는 스캔들, 극우 논란, 종교 논란, 그리고 최근 코로나 양성 은폐 논란까지 많은 사건이 그녀의 이름을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참고로 이시하라 사토미의 본명은 이시가미 쿠니코입니다. 예명인 이시하라 사토미는 자신의 이름을 상징적인 뜻으로 바꾸어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이시는 원석을 상징하고 하라에는 총명하고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치면 다소 촌스러울 수 있는 본명 대신 예명을 쓰게 된 거죠. 이시하라 사토미는 2005년 대하 드라마를 통해 배우 타키자와 히데아키와 처음 만났는데요. 이 드라마를 계기로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고 이후 고깃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자니스 탤런트와 열애설로 이시하라가 더 주목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있었지만 2013년 개인 룸에서의 데이트 목격담이 나오면서 실제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힘을 얻었죠. 그때 두 사람의 결혼설까지 떠돌았으나 결국 결별을 맞았다고 해요. 이 결별 배경에 이시하라 사토미의 종교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또 이시하라가 18살이던 시절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성인 남성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 매니저와 열애설이 돌았고 이후 그 매니저는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2009년에는 배우 이쿠타 토마와 드라마로 인연을 맺고 2010년 영화 촬영을 계기로 가까워지면서 교제설이 돌았죠. 영화 개봉 전에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영화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시하라는 영화 촬영 당시 카메라맨과 열애설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은 맨션에서 지내고 자전거를 함께 타는 모습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배우 사토 타케루와 함께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대에서 두 사람의 농후한 키스신 덕분에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공연 후 파티에서도 둘 사이의 다정한 분위기가 목격되며 소문이 확산되었죠. 하지만 이시하라는 역할에 깊이 몰입하는 스타일이고 사토 타케루는 여성 관계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열애설은 배우 오구리 슌, 개그맨 시나가와 히로시, 배우 마츠모토 준, 그리고 가부키 배우 오노의 마치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단순한 소문에 불과했고 일부는 실제 관계로 발전했으나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 야마시타 토모히사와도 열애설이 있었는데요. 이시하라는 원래 야마시타의 팬이었고 드라마에서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야마시타의 집을 방문한 모습이나 생일을 함께 보내는 모습이 보도되며 둘의 연애는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 보였죠. 그러나 2018년 야마시타가 하와이 여행에서 한 모델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시하라 사토미는 2020년에 1년간 교제한 일반인 남성과 결혼을 발표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남편은 글로벌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근무 중인 엘리트라고 알려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혼과 임신 발표는 팬들에게 큰 변화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속보를 통해
첫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하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본 불교 단체인 창가학회의 열렬한 신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의 결혼 발표 이후 남편이 비연예인이라는 점 때문에 종교 안에서 만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아버지가 창가학회 본부에서 일할 정도로 가족 전체가 깊이 종교를 믿고 있어서 남편 역시 같은 신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죠. 한편 이시하라 사토미는 드라마 사랑은 계속될 거야 어디까지나 촬영 중 스태프와 출연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감염 사실이 검사 후 2주가 지난 후에야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소속사는 이시하라는 무증상이었고 연예인의 코로나 감염 발표가 사회에 불안을 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대중의 비난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드라마 촬영이 이어졌던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시하라 사토미는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통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최수빈, 당신이 몰랐던 10가지 사실. 배우 수빈은 탁월한 외모와 몸매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얼굴과 뚜렷한 골반 라인 덕분에 그녀는 남성 팬은 물론 여성 팬들까지 사로잡고 있죠. 특히 청바지를 입은 최수빈의 사진은 그녀의 골반이 성형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매력 포인트는 골반이 아니라 순한 얼굴과 대조되는 매력적인 몸매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수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수빈은 1994년생으로 올해 30세입니다. 그녀의 키는 167cm, 몸무게는 47kg이며 성격 유형은 INFP입니다. 그녀는 건국대학교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하며 학업을 마쳤습니다. 강아지 같은 귀여운 외모와 나무늘보 같은 온화한 이미지를 지닌 그녀는 힐링 캐릭터로 뽑힙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는 반전 매력이 있어 많은 남성 팬들이 수빈아리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고급스러운 외모는 사극, 현대극, 코미디까지 모두 잘 소화할 수 있는 얼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와 닮은 연예인으로는 배우 금세록, 트와이스의 나연, 에스파의 카리나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이상형으로도 자주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야구선수 구자욱과 배우 최수빈이 열애설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소문이 돌았는데요. 최수빈은 이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구자욱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오래된 인연은 아니지만 알고 난 후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사진과 커플 핸드폰 케이스 등이 열애의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수빈은 설명하며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구자욱 선수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다. 사진에는 없지만 다른 지인들도 근처에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사진만 보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장소에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을 만큼 편안한 관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말해보니 정말 말랐어요. 마치 맛보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설이라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것도 나에게는 하나의 배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구자욱이 들으면 속상해. 그래도 맛이라니. 좀 심한 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구자욱은 189cm의 큰 키와 잘생긴 외모로 많은 여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데뷔 후 연기력을 인정받은 수빈은 파랑새의 집에서 당당히 주인공을 맡으며 주연급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수빈의 연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몇몇 누리꾼들은 우는 장면을 보면 감정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발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어색하다. 노력은 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서 정상에 오를지는 의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필연적으로 성형과 과거 사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그녀는 데뷔 이후 성형, 과거 사진, 턱 성형 같은 연관 검색어가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직접 공개하며 성형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사진을 보고 정변의 정석,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자랐다. 변한 게 없네 같은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수빈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악플에 대한 댓글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링을 자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자연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수빈이 아는 형님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여 뛰어난 유연성을 자랑하며 극소수만이 소화할 수 있는 고난도 자세를 선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수빈은 다리가 남들보다 유연하며 팔꿈치를 서로 닿게 하는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출연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의 동작을 따라 하려 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방송 후 최수빈의 개인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최수빈 정말 귀엽다. 수빈의 팔꿈치가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정말 신기하다. 수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코리아 시즌 3에서 최수빈이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를 패러디한 코너에서 궁중에서 벌어지는 암투를 연기하며 레전드를 만들어냈고 다시 한번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수업 코너에서는 예비부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수빈이 최근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단발머리로 스타일을 바꾼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이를 본 이들은 마치 그래픽 작업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화보 촬영 현장에서 비하인드 컷이 공개되었는데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가 의상과 조화를 이루며 수빈의 아름다운 미모를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연극 앙리 할아버지와 나의 커튼콜에서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 조화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는 대학로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해왔지만 이렇게 남성 관객이 가득한 극장은 처음 본다며 함께 출연한 최수빈과 연기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재 연극 관객의 성별 비율은 남성 20%, 여성 80%로 여성 관객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